높고 웅장한 겨울 설악산. 30년째 사냥을 찾아 설악산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냥을 처음 본 그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산꾼 박그림 씨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정말 넋을 놓고 내가 그 장면을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사냥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쓱 사라져 버렸는데 그리움이 이제 계속 이제 북받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나 궁금하죠.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자 산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국립공원입니다. 가을 단풍철부터 12월 중순까지 입산 통제 기간인데 이런 때 박그림 씨의 마음은 더욱 바빠집니다. 겨울 설악산의 체감 온도는 벌써 영하 15도를 밑도는 기온인데요. 피할 수 없는 길을 만났습니다. 얼음 같은 계곡을 맨발로 건너야 하는 길입니다. 여기 계곡로에 이렇게 건너가는 거 말고도 방법이 없어요? 이쪽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로 무조건 건너가야 돼요. 오늘 산행의 목적지는 특별보호구역. 사냥을 만나러 가기 위한 어떤 뭐 정화 의식 같은 생각도 들고 발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도 그에게는 신성한 곳으로 가는데 꼭 거쳐야 할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온몸이 짜릿짜릿 그냥 아우 제일 추울 때 건너왔네요. 아주 아우 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냥 조사를 위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 조사를 위해서 특별히 허가를 받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평생 산꾼으로 산 박그림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설악산 특별보호구역을 가야 하는 이유는 사냥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냥은 이제 20대 때 이 바로 내설악 이 골짜기를 따라서 대천봉 쪽으로 가다가 우연히 사냥을 먼 발치에서 봤어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이제 담겼다고 보는 거죠. 신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끌어들인 거죠. 대승골은 안반지대가 많은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멸종 위기종인 담비의 배설물입니다. 이게 담비똥이고요. 그리고 이 똥에 보면 지금 모루 먹고 그 껍질들. 아마 이게 똥 처음 쌌을 때는 이게 초록색이었을 거예요. 연두색. 이게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다 바뀐 거고. 박그림 씨는 동물의 배설물을 볼 때마다 즐거운 상상에 빠지곤 합니다. 이게 이 똥을 보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비가 떠오르게 되고 담비가 여기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똥을 쌌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저기서부터 아마 쭈르륵 이렇게 달려오다가 여기서 똥을 싸고 쭉 나무 타고 갔을 것이라는 이 상상 속에서 빠지게 되니까 굉장히 즐거운 생각이 들어요. 즐겁죠. 멸종 위기종 담비가 사는 대승골. 고양이 한 것 같아서.
나뭇가지를 비벼 흔적을 남긴 녀석은 누굴까요? 이 뿔질은 노루나 뭐 사냥이나 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영역. 내가 여기 살고 있다. 여기 서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고 비비는 거지 이렇게. 담비나 노루가 다녀간 곳이라면 사냥을 만날 수 있을 법도 한데 얼음 계곡을 헤치고 올라온 그에게 사냥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큰 바위 아래에서 사냥의 배설물을 발견했습니다. 사냥 똥을 이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사냥이 가끔 오는 자리인데 지금 보니까 다녀간 지는 꽤 오래됐고요. 사냥이 주로 쉬는 곳은 안반지대. 천적이 나타났을 때 피하기 좋은 곳이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 바위벽을 오르고 내리면서도 사냥의 안위가 궁금한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문 카메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만요. 문 카메라로 점검. 사냥 조사는 흔적 조사와 관찰 조사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관찰을 위해 박그림 씨가 설치한 무인 카메라는 15대. 건전지 교체를 위해서라도 사냥의 서식지를 찾아오는 일은 이제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끔 그 침낭 깔고 여기서 그냥 잠도 자고 그러죠. 그래서 잠을 잘 때 가끔 이제 그런 꿈 꿔요. 사냥이 좀 다가와서 옆에서 좀 파고들어서 같이 좀 잤으면 어떨까. 그런 꿈을 꾸기도 하죠. 근데 꿈대로 되셨어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지금 아직 사랑이 좀 얕은가 봐. 무인 카메라에 찍힌 걸 확인할 때면 언제나 긴장 반 설레임 반입니다. 예상 밖의 멧돼지가 포착됐습니다. 서식지에 함께 사는 야생 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오매불망 그리운 사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뿔이 작은 녀석이 암컷입니다. 나중에 암컷을 찾아온 사냥이 수컷이죠. (11월) 말부터 (1월까지가) 사냥의 번식철입니다. 수컷은 열심히 암컷을 향해 구애를 하는데 암컷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수컷 사냥은 포기하지 않고 암컷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짝짓기 철에 암컷을 이제 수컷이 와서 추근거리는 거예요. 지금 짝짓기를 하려고. 애가 다른구만. 애가 달아. 암컷은 꿈쩍도 안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아. 진짜 똑같아. 설악산은 천여 종의 동물과 식물 자원이 풍부한 천연 보호 구역입니다. 반달가슴곰은 1980년대 초반까지 살았다는 기록만 남았지만 사냥은 야생 상태에서
확인된 개체수가 250여 마리입니다. 사냥은 바위를 잘 타도록 탄성이 좋은 발굽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찾아 설악산을 누비죠. 그런데 사냥의 주요 서식지가 하마터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케이블카 5번 지주가 세워질 자리. 여기가 바로 5번 지주자리예요, 지주자리. 그러니까 지주를 놨을 때 이 주변에 이제 일정 구간은 이제 나무들을 잘라야 되고 또 일로 지주가 높이 쓰다 보니까 계속 곤도라가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소음과 모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냥은 여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냥은 설악산 전역에서 살고 있는데 오색에서 대청으로 오르는 등반로에도 28마리의 사냥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그 오색 지역 3.5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냥의 땅이지 우리가 케이블카를 놓을 땅은 아니다. 박그림 씨가 30년 가까이 사냥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목에 상부 정류장 예정지 깃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생명들을 위해 올 때마다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 노선에 올라올 때마다 이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달라. 그래서 설악산에 생명으로 남아 계시기를 비는 거죠. 케이블카가 놓였다면 사냥의 터전은 사람들의 공간으로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을 겁니다. 사냥이 서식지를 잃는다는 것은 곧 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위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 천막농성, 거리 시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케이블카 싸움할 때 입는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처음에 그 치마를 입을 때 사실 많은 용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용기가 필요한데 스스로가 단단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걸 통해서 나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녹색 치마는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저항의 상징으로 녹색은 생명을, 치마는 모든 걸 아우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방패는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라고 내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가건 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이제 이걸 고안을 해서 만든 그렇게 갑옷과 방패가 간절함을 웅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온몸을 던져 오색 케이블카를 반대했던 것도 간절함 때문이었죠. 박그림 선생님은 굉장히 높은 연배이시고 어떤 활동의 선배이시긴 하지만 후배들의 그런 생각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 자기가 같이 함께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이 힘을 모아서 설악산의 상처를 세상에 알린 덕분에 10여 년 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났지만 불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케이블카 싸움 시작하면서 있고 부동이 되면 벗고 그랬던 것이죠. 세 번째 그런 과정이 번복이 됐고 이제 다시는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할아버지랑 뭘 가장 하고 싶은가? 아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설악산도 가고
열흘 동안에 뭐 재미있게 지내야 되겠네. 네, 근데 박그림 씨는 아직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소고기를 한 번 구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소고기가 그런 맛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집에서 이렇게 고기 막 구워 먹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 여기저기 돈 구하러도 엄청 다니셨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고,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드셨을 텐데. 오직 설악산 지키는 일에 매진했던 박그림 씨. 지난 세월 가족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늘 미안한 생각이 들죠.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가족의 뒷받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불안했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것, 가족에 대한 협박성 어떤 전화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에 상당히 불안했죠. 한편으로는 뭐 죽인다 살린다 뭐 난리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네 아이들 뭐 몇 학년인지 다 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까지도 풀무 학교로 보내고 난 뒤에 한편 마음이 놓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쁜 손주들에게 물려줄 설악산이기에 설악산과 함께한 지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1992년) 서울살이를 접고 이곳 속초에 오자마자 맞닥뜨린 환경 문제는 청초 매립이었습니다. 청초호는 설악산에서 발원해 동해와 만나는 석호로 이맘때쯤이면 철새들의 낙원이죠. 호수랑 한눈에 다 아, 보여요. 좋아요. 멋있잖아, 얼마나. 당시에 청초호 되살리기 시민 모임의 활동에 전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티 비슷하신 분들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여기 청초 되살리기 시민 모임이라고 옛날에 청초 매립하려는 그 유원지 공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청초 대살리기 시민 모임. 시민 모임, 예, 예, 시민 그래서. 모임을 6사람이 시작했어요. 그 중에 3사람이에요. 6명. 청초호는 속초시 한가운데 펼쳐진 호수입니다. 관동 팔경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호수 경치는 청초 유원지 개발과 엑스포 부지 조성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청초호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자연호수의 3분의 1만 매립된 상태.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입니다. 속초가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석호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많이 잃었지만 자연호수의 절반을 지켜낸 동지들입니다. 이걸 저걸로 했어야지 투명으로. 아니 투명을 하든지 그렇지. 낮게 여기다 조금밖에 해도 되지.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고. 아유, 정말. 우리는 했어. 자연 보존을 위한 투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치열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때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절박했잖아요. 사실 이런 게 거진다니까 마음이.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부귀영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20년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한다는 이유가 결국은 인간과 자연은 함께라는 그것이 저만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뭐냐면 이걸 버려야 되는, 주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주워요? 내가 왜 주워요라는 말을 서슴없이. 예. 뭐 지금 환경교육이 이제는 학교에서는 그 자체의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 점점. 생태 환경이 변한 탓에 100여 종의 겨울철새는 40여 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까지 막은 게 어디예요? 근데 이렇게만 와도 이게 훨씬 보기 좋잖아요. 더 이상의 개발이 없다면 청초호에서 내년에도 새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때 오늘 산행은 특별히 친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그 길을 걷자. 그래서 왔습니다. 이훈표 씨는 설악산과의 깊은 인연만큼 오래된 50년지기 친구입니다. 설악산을 손바닥처럼 훤히하는 두 사람이지만 오색에서 끝천까지의 루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있었던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후 마음 편히 산의 기운을 느껴보기도 오랜만입니다. 노장들에겐 가파른 오색 코스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끝없이 올라가야지 뭐 대청봉까지. 여기가 장난이 아니야. 여기 코스가 어떤가요? 이거 내가 제일 하늘 가는 길이. 야 지금은 이제 한 7km에서 8km가 리미트야. 7, 8km? 7, 8km. 너무 약하다. 이제 뒷몸으로 가야지. 이게 내가 지금 배낭하고 카메라까지 합치면 15km가 좀 넘는데 15km 어떻게 줘 지금? 넘으면 아유 난 15km 못 줘 지금. 옛날에는 한 잤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게 색동이 있어. 쥐들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보통 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이런 걸 발견하는 건 참 힘든데 없잖아요. 우리 와봐도 진짜 처음인데. 대화전에서 파는 샌드위치 같은 거 봐도 박그림 씨는 항상 먹을거리가 조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은 선식. 맛있는데 이거. 선식을 고집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딱. 이제 산에 한번 들어오면 일주일씩 있어야 되니까 짐이 무거우니까 짐 줄이는 방법의 하나였었죠. 그래서 이제 가루만 가지고 와서 물에 타가지고 먹는 방법이 택한 거죠. 저는 못해요. 근데 다 먹자고 사는 건데, 먹자고 사는 건데 참 밥그림이 불쌍하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거 보면. 오르막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오색 구간은 대청봉까지 오르는데 보통 4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여기 가면 끝이야. 바람이 꽤 불어. 드디어 대청봉에 올랐습니다. 이거 추워. 설악산 길게 오는 보니까
영하 15도로 나오더라고. 올라왔네, 올라왔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속에서 알몸 시위를 벌였던 대청봉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바람 때문에 판이 떨어지질 않았어.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겨울에는 정말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씩 그냥 막 떨어져요. 누가 여기서 그 중겨울에 알몸 시위할 때 나는 따뜻한 방에 있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괜찮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 케이블카 부동이 됐으니까 다 네, 잘 다행히. 되던가. 예. 야, 근데 너무 춥다, 그치? 아, 설악산의 변화 과정을 온몸으로 느낀 두 사람. 중청 대피소에서의 하룻밤이 짧기만 합니다. 그 어떻게 아주 힘들 줄 알았는데도 오늘 무사히 잘 끝냈어. 그래도 난 너하고 오랜만에 같이 산행하고 그래서 좋았어. 아이고, 오다 보니까 대청봉 좀 낮아진 기분이 들더라. 옛날에 거기 그래도 흙도 많고 그랬잖아. 흙으로. 근데 지금 뭐 맨 바위덩어리 아니야. 중청 대피소는 해발 1600m. 대피소가 만들어진 후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1년에 50만씩 올라오니 산이 얼마나 망가지겠냐고. 케이블카 넘으면 60만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럼. 설악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소는 권금성입니다. 이곳에 케이블카가 생긴 후 전문 산꾼이 아니어도 설악산에 오르기가 쉬워졌습니다. 케이블카가 하루 실어 나르는 탐방객 수는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설악산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케이블카가 있는 구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죠, 여기는. 바람만 불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상부정점 일대 사람들이 실어 올리기 때문에 이 전체가 초토화가 돼요.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수려한 경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고산지대의 식생은 벌써 고사했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이게 나무들이 있던 그런 지역인데 완전히 이제 지금은 이제 암반만 남아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게 원래의 모습인지 아는 거죠. 권금성은 단연초와 잣나무, 소나무 같은 나이든 나무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바위산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옷에 케이블카가 놓인다면 자연훼손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설악산이 이 위태로운 한 그루의 나무 같겠죠. 상처가 아물고 아픔이 사라지려면 우선 덜어낼 것이 많죠. 지금 현재 탐방객들을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악산은 덜어낼 게 많아요. 정말. 이 아름다운 비경 안에 눈에 거슬리는 인공시설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서관을 길게 해서 저 아래까지 뽑아내려서 여기에서 이제 물을 빨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 흔적이 철거를 했지만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선불동 계곡은 시원한 물소리에 숲속의 바람소리가 더해져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곳에 2009년 소수력 발전기가 놓였던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생명들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국립공원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이 골짜기 전체가 그 발전기의 소음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탐방객들이 여기 뭐 어디 공장 있냐는 얘기를 할 정도로. 2013년 철거되기 전까지 계곡에서 가동됐던 발전기를 찍은 장면입니다.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뭐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고 다 철거돼 버리고 이제 마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에 대한 그 정책은 늘 꾸준히 국립공원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발전기를 없앤 후 계곡은 생명의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악산 국립공원 곳곳에는 인공시설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울산바위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입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철계단을 다 철거를 시키고 이거 이제 새로 철계단을 놨어요. 이거는 뭐 그쪽 철계단이 위험하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만 이것을 이런 형태로 여기에 계단을 놔야 되는가. 공사 현장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그저 울산바위 올라가는 길에서 느끼는 어떤 바위의 장대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상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자연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탐방객에 대한 배려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울산바위는 그 웅장함에 경이감이 느껴지는 바위산입니다. 계단이 만들어져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자연 경관은 마치 공사장 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그림 씨의 안타까운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 보존될 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설악산 어머니의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 또 산양 형제의 그 경이로운 모습을 찍어서 알리는 것도 커다란 그 몫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설악산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유원지와 국립공원과는 다르죠. 유원지는 우리가 놀러 가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만, 국립공원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과 거기에 갖춰져 있는 자연 환경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직 손님의 입장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땅, 그것이 저는 국립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꼭 정상을 고집하지 않고 갈 만큼 갔다가 내려오고, 좋은 데가 있으면 앉아서
오래도록 풍경을 들여다보고 자연과의 관계는 빠름보다는 느림이 그 계절의 흐름에 나를 얹어서 나아갈 뿐이다. 설악산에는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설물 때문에 난 상처가 많습니다. 공룡 농선 등산로에 설치되었던 안전줄인데요. 박그림 씨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지금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 미시령에는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미시령 휴게소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꾸준한 문제 제기로 2016년 휴게소가 철거되고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백두대간의 산허리가 되살아나는 중입니다. 박그림 씨는 미시령이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노루뚱이네. 노루가 지나갔구나 이게. 이게 반가운 손님이죠. 네.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사냥도 지나가는 그런 날까지 이제 계속 여기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조사하고 이제 계속 해야 되겠죠. 생태계는 영겁의 시간이 걸려 만들어졌지만 무너지기는 순식간입니다. 꼭 필요한 전신주와 통신선이라도 자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게 예전에 만든 전봇대고요. 이게 최근에 신설된 전봇대인데 지금 이 전봇대에는 전선들이랑 통신선들이 다 같이 이제 연결 이렇게 난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전선들이나 이제 통신선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전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중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통신선들이 있는데 이 전선이나 통신선들을 지금 여기 있는 그 탐방로 관을 묻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굴착을 하고 관이 얼마나 묻혀요, 그럼? 관이 지금 전기안전공사나 어떤 그 전문기관한테 지금 자문을 맡겨가지고 어느 정도가 가장 그 안전한 그 깊이인지를 지금 그 이미 설계를 통해서 이제 하고 이 전선들이 위치를 묻히면서 같이 이제 노면폭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데 이 노면폭까지 같이 다 줄이고 식생을 조금 복원하는 그런 작업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 좋죠. 네. 그럼. 이제 사업 이전에 미리 이렇게 이야기와 협의를 들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귀찮음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더 수용하면서 더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 수 있어서 저는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그림 선생님은 하여튼 설악산의 어떤 뭐 자연과 설악산과 관련된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분의 철학은 좀 우리가 충분히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오면서 뭐 여기 내려온 지가 벌써 27년 됐는데. 벌써 27년. 네, 27년. 그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때는. 80년대 후반 박그림 씨의 끈덕진 설득으로 이제는 공단도 사전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단에서 백담사 탐방지원센터 한 켠을 박그림 씨에게 내어줬습니다. 사냥에 대한 자료들이 한가득. 그야말로 그만의 보물창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냥 전시관 그리고 교육센터 역할을 하게 되면 자료실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자료를 모아둔 거고 또 집에도 또 많이 있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예. 사냥에 대한 사랑이 담긴 물건들, 심지어 사냥의 뼈들까지 수집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보여주거나 사진을 보여주거나 설명을 통해서는 금방 이해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 번씩 만져보는 것, 그 뼈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할 때 요긴하게 쓰일 자료들이죠. 이 수만 장의 필름 속에는 설악산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악산에서 만난 산양 이야기를 세상에 더 널리 더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설악산 전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를 같이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설악산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가 꿈꾸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겠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천하는 환경운동가는 오늘도 현장으로 향합니다. 갈게요. 그럼. 네. 잘 부탁드립니다. 노루가 있긴 해요. 아, 있죠. 고라니, 노루 다 있어요, 여기. 우리 이제 여기 사냥도 있어요, 사냥도. 아니 고라니는 많은데 노루는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루는 이제 일단은 좀, 지역 쪽으로, 예, 동네 쪽은. 고라니는 이렇게 구릉지대에 많이 살고, 노루는 좀 높은 데 살고. 아이들에게 정말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이 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자연에 들어서 그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자연학교 교사들과 함께하는 답사 현장입니다. 선생님들부터 자연을 대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웬만하면 이 나무들을 타고 넘는데 우리는 멧돼지처럼 한번 가보자. 멧돼지처럼 갑니다. 예. 아, 재밌죠. 예. 아유 멧돼지 너무 천천히 가. 멧돼지. 멧돼지처럼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발로 기어라. 네 발로 기어라. 네 발로 기어보니까요. 두 발로 걷다가 네 발로 걸으니까 힘들긴 한데. 똥 냄새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기 소똥 냄새랑 비슷해요. 예, 비슷하죠. 자연도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옆에 친구들을 경쟁으로만 살고 있잖아요. 누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1등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좀 버리고 더불어가는 삶이라는 거를 좀 더 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설악산은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도 만남을 통해서 점점 사랑을 키워가듯이 자연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연과의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 가야 되는 것과 똑같죠. 서울 사는 손자들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따라 설악산에 다녀온 손자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모양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동물들도 잘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지. 아, 이게 너고 조그만 거. 7살 박이 아이에게 비친 설악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에 담긴 설악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같이 보자. 산양이 살고 파란 하늘 아래 녹색의 숲. 어린 손자 기억 속에 남을 설악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서. 박그림 씨는 손자를 데리고 설악산에 오곤 합니다. 앞으로 가. 하나.
자연 체험이 최고의 공부라는 생각에 섭니다. 이렇게 잘 생기고 무당벌레가 있어 이쪽에. 아 이게 너무 이게 조그매. 너무 조그만해. 조그만하네. 생태 감수성도 키우고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조차도 다음 세대들에게 되돌려 줘야 될 자연 유산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자연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삶이 행복해지기를 우리는 늘 꿈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일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자연의 혜택을 빼앗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